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과 돈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너무 우선시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건조해지고 심지어 험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통찰적으로 바라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마음과 돈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봉건시대, 왕조시대가 가고 민주주의가 들어서면서 어느 순간 자본주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가 어떻게 들어섰는지를 조금 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려고 하면 어떤 정보만 알려줘서 필요한 물건이다 싶으면 사갈 수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욕심을 내서 좀 더 많이 팔려고 하면은 결국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조금 마음의 바람을 잡아놓고 들뜨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소비자가 지갑을 열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위로 올라가게 하느냐를 연구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느냐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업은 이런 소비자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지를 연구하는 집단이 되겠죠. 또한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끌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들뜨게 하면 또다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마음을 끌고 나면 다시 물러서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소비자들 계속 들뜨게 만들고 계속 끌리게 만들어야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벌리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끌리게 하기 위해서 오감각을 최대한 자극을 시키게 되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또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계속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더 욕심을 내어서 24시간 밀착으로 붕뜨게 하기 위해서 결국 모바일 폰을 개발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고객의 마음을 끌고 고객의 마음을 붕뜨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생긴 것이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집단화되어서 기업이 생기고 또 과학의 개발로 인해서 PC,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더욱더 마음을 띄우는 그리고 마음을 끄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 결국 고객은 소비자 중독으로 치닫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마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면은 회사가 다시 올리고 다시 떨어지려고 하면은 또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작업이 계속되다 보면 소비자가 알아서 자기가 자극을 스스로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으로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중독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더 잘 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의 마음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다시 올리고, 마음을 끈다는 것은 마음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가고, 결국 마음이 위로 간 만큼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고, 회사가 마음을 끌면 앞으로 갔다가 또다시 물러섰다가 또다시 앞으로 가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 붙여서 여러 가지 시비심이 생기면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라는 게 점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죠. 우리 정당도 우익도 있고 좌익도 있다 보니까 점점 극한으로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하면 결국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도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결국 마음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또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게 되면 결국 오감각을 만족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더 떨어지고 더 앞으로 갔다가 더 뒤로 빠지고 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은 내가 더 좋은 걸 볼 때 더 자극이 되어서 더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상하, 전후, 좌우로 계속 요동이 친다는 것을 우리는 심리 불안이라고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 어떤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 계획을 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여러 가지 유통을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는 심리 불안으로 점점 치달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마음을 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폐가 나오고 은행이 나오고
그래서 대출이란 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빚을 지우게 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돈이 없다 그래도 사고 싶다고 하면은 결국 은행이나 어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점점 빚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돈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고 계속 살면서 결국 빚을 갚는데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멋진 차와 멋진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대출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살면 바보다라는 말을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유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보다 빚 지고 사는 것이 정상처럼 느껴지게만 사회화시켜서 결국 대출하는 것이 만연하도록 되는 것이죠. 결국 대출을 하게 되면 빚이 생기고 그 빚을 메꾸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괴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있는 사람 돈도 빼지만 그것을 돈을 빌려줘서 평생토록 빚을 내서 계속 빼가도록 대출 시스템을 만들어서 평생토록 일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에 디지털 가상세계도 만들고 사람을 넘어서 동물산업도 만들고 점점 최대한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빼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모색을 하게 되고 그 플레이어 시스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결국 빚을 갚으려고 허덕이면서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평생을 마음을 상하 전후 좌우의 심리 불안으로 요동치다가 삶을 마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그만큼 요동이 치게 되면 몸이 따라가지 않아서 번아웃 증후군이 생기고 결국 몸에서 고장이 나서 만성염증이라든지 암이 걸리게 되고 또 다른 의료비를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삶을 내 몸 하나 건사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돈의 관계는 돈을 우선시함으로써 마음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가지고 있고 빚이 있다면 빚을 빨리 청산한 것이 먼저입니다. 돈에 빚이 있으면 그만큼 마음에 빚이 있고 마음에 빚이 있으면 마음과 몸이 무거워지고 결과적으로는 큰 스트레스로 몸에 병이 나면서 그제서야 큰 병을 앓게 되면서 내가 돈을 평생을 벌려고 큰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구나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기 때문에 빚이 있다면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인 빚을 다 갚게 되면 다음부터는 마음의 빚이든 물질적인 빚이든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들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죠. 결국 남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 의존적 마음이 소비 성향을 부추기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립심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 주위에 있는 설레이는 자극에서 자기의 오감각을 차단해야 되겠죠. 좋아 보이는 것, 멋져 보이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미래에 고생시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다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느끼면 점점 오감각이 차단이 돼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요동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한동안은 잡생각으로 마음이 더 산란해질 수 있겠지만 꾸준히 매일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고 그러면 어떤 환경에 어떤 자극적인 환경에 놓이더라도 그만큼 끌리는 현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의 빚을 남기지 말고 또 스스로 자립하는 삶을 사시고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면 남는 돈과 남는 시간은 결국 남을 위해서 쓰게 되어서 좀 더 보람있고 좀 더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